위해서 저는 그 KFDA가 승인 났던 2002년도부터 ICL 수술을 사용했었습니다. 원래는 고도 건실을 교정을 위해서 사용을 했고, 그러나 그 이후로 아주 교정 효과가 좋아서 좋았고요. 그 다음에 에버 서지리 수술하고 난 이후에 아주 그 안정성도 그리고 높은 예측도도 이런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고,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에버 수술이 고도 건실이나 난시를 교정하는데 아주 베스트 옵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 에버 서저리가 더군다나 비바나 토리가 ICL이 생기고 난 이후에는 훨씬 더 수술의 정확도도 있고 미래에는 훌륭한 수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고도 건실을 교정하는 목적으로 시작을 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수술의 교정의 우수성과 그리고 안정성을 확인하고 난 이후 지금은 마이너스 3디옵타 이상의 중등도 건실까지도 ICL로서 교정하고 있는 중입니다. 그러니까 저도수의 건실 환자조차도 ICL 수술로서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. 우리가 보통 고도 건실, 고도 난시를 교정을 할 때 라식이나 라섹 수술 같은 경우에서는 각막의 두께의 한계 또는 퇴행의 우려 등등으로 수술의 한계가 있습니다. 이런 경우에 아마 에버 ICL 수술이 가장 유일하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수술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또 에버 ICL 수술이 사실 수술 마치고 난 이후에 시력 교정의 효과, 그러니까 안정성, 예측도 이런 면에서 아주 높은 결과를 보이고 있고요. 그리고 23년 동안 수술을 해봤을 때 소위 말하는 합병증 이런 문제도 아주 문제가 없습니다. 심지어 부득이하게 ICL 렌즈를 제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제거하면 다시 수술 전 단계로 원위치할 수 있는, 그러니까 가역적 수술이라는 것도 의학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. 더군다나 요즘 같은 경우는 노안까지 극복하는 비바 렌즈까지 나왔기 때문에 아주 미래에는 잠재력이 꽤 있는 그런 훌륭한 렌즈 수술이라고 생각합니다. 제가 한 23년간의 에보 수술을 했던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에보 수술은 오랫동안 그 수술의 안정성, 효과, 그런 예측도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증, 테스티드 됐습니다. 앞으로 환자들한테 제일 먼저 컨설트를 잘 하시는, 상담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 충분히 의사로서 자신감을 가지고 이렇게 상담을 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, 상담을 할 때 그 에보 수술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잘 해드리고, 그리고 이제 이런 충분한 상담이 결국 나중에 수술 이후에 그 환자의 어떤 만족도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생각합니다. 두 번째로는 사이징, 렌즈 사이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그 렌즈 사이징에 대해서 아주 숙지,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제 사실은 이 사이징이란 것이 수술 이후에 여러 가지 결과에 영향을 미치죠. 뭐 볼팅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런 문제를, 그러니까 전방각의 변화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고요.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렌즈 사이징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개념을 잘 이해를 하시고, 그리고 이제 이런 사이징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수술 전에 미리 이렇게 측정했던 그런 데이터와 그리고 수술 이후에 어떤 결과들을 잘 분석을 해서 자기만의 어떤 노모그램을 계속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, 업데이트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.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아주 경험이 많으신 서전, 먼저 수술하시던 선배 의사를 통해서 수술에 아주 중요한 술기를 습득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예를 들면 내피세포라든지 아니면 홍채, 그리고 이제 렌즈의 캡슐에 물리적 손상이 가지 않을 수 있도록 수술의 술기를 선배 의사에게 잘 배우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